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하주 토키토 우이치로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 우이치로가 무한성에서 코쿠시보와 치열하게 싸우고 레이코가 상위 도마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형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 리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교메이의 강력한 바이오흡이 날아오자 다급하게 달의 호흡으로 맞서게 되었는데 교메이와 몇 탑을 겨루고 나니 교메이 역시 엄청난 실력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옆에서 함께 거들고 있는 풍주 사네미 역시 분명 위협적인 존재. 사네미 정도면 자신의 인간 시절의 실력과 엇비슷한 정도지만 교메이 정도는 확실히 인간 시절의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자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자존심이 상했고 요리치 이외에도 이렇게 무이치로나 교메이처럼 천재들이 있다는 것에 왜 나는 그런 재능을 받지 않아 오니가 되어 개고생을 하며 수련을 해야 하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었죠. 사네미는 저 녀석이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며 교메이와 함께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코쿠시보는 그들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버린 뒤 달의 호흡을 휘둘러 그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치명상을 피하긴 했지만 방금 전까지의 코쿠시보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에 긴장했는데 코쿠시보는 분노의 힘을 냉철하게 이용해 내비친 세계를 시연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코쿠시보는 그래, 내가 이 내비친 세계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예전에 요리치에게 패배했던 이유도 전부 내가 내비친 세계에 들어오지 않아서였을 뿐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사네미와 교메이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사네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먼저 체력이 바닥나 서 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그런 사네미를 파악하고 네 녀석부터 죽여주마 라고 하며 빠르게 접근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해외호흡으로 코쿠시보를 막았습니다. 사네미는 고맙다 라고 했고 종타쿠는 시간을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의 아까와는 다르게 나는 내비친 세계를 활성화했기에 네 녀석은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며 종타쿠를 공격했는데 종타쿠는 그대로 코쿠시보의 공격을 여러 번 피해버렸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라고 하며 반격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교메이와 사네미가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내비친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고 코쿠시보가 내비친 세계를 활성화시킨 순간 종타쿠 역시 따라서 내비친 세계에 들어서게 된 거였죠. 코쿠시보는 종타쿠의 움직임을 보고 그 역시 내비친 세계를 깨우쳤다는 것에 당황했는데 자신이 최소 300년이 걸렸던 이 기술을 이 어린 아이의 몸으로 발휘했다는 게 그와의 재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비친 세계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코쿠시보를 압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종타쿠는 자신이 생각한 다음 작전을 운에 맡겨야 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코쿠시보는 종타쿠의 해협을 밀어내며 튕겨버렸고 종타쿠는 기둥에 부딪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코쿠시보는 여전히 완력 자체는 내가 한 수이다. 내 녀석이 조금만 더 자랐어도 위험했겠어 라고 하며 종타쿠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교메이의 철퇴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날려버렸죠. 교메이는 이어서 반전 발언과 함께 무자비한 공격을 코쿠시보에게 퍼붓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내비친 세계가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교메이 역시 내비친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모습에 휴 조마조마했는데 이 싸움에서 역시 최강의 전력 교메이가 내비친 세계와 반점을 발휘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코쿠시보는 또 한 명의 천재검사 더군다나 교메이는 피지컬 역시 압도적이라는 것에 갑자기 또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시절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은 그를 검에 집착하는 괴물로 만들었고 그 열등감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향하게 되자 코쿠시보는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그릇이 작은 사내가 될 뿐이었죠. 그때 종타쿠는 해협을 시연해 코쿠시보에게 뛰어왔고
나도 이 몸으로 살아보니 재능이란 것에 심취하게 되었지만 결국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는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거만한 바보로 고독하게 될 뿐이야. 결국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과 연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팔목을 베어버렸고, 이거 원작에서 무이치로의 팔목을 베었던 것에 대한 복수, 그리고 이건 요리치가 미처 하지 못했던 한방이다 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버텼고 그 요리치조차 나를 죽일 수 없었다며 최강의 존재는 나라고 하면서 목을 다시 재생시키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그의 모습은 마치 괴물과도 같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너도 알잖아. 요리치는 그날 너를 가볍게 베어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네가 네 잘못을 속죄하고 다시 인간검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기에 네 녀석을 끝내 죽이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네 꼴을 봐. 인간으로 돌아와 속죄하기는커녕 검사의 모습도 아닌 그저 괴물일 뿐이지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요리치가 어릴 적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던 눈물을 자신이 오니가 된 것을 보고 흘렸던 게 기억이 났고, 그저 자신은 요리치의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그토록 천재의 삶을 살고 싶어 발버둥 쳤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어차피 당신은 내 손에 죽을 텐데 당신의 자손이자 요리치의 검을 이어받은 나에게 적어도 검사의 모습으로 죽는 게 낫지 않냐고 했고, 코쿠시보는 종타쿠의 말대로 다시 검사 오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잘 가쇼.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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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족보를 몰라서 여튼 왕 할아버지 라고 하며 코쿠시보를 베어버렸고, 그렇게 코쿠시보는 소멸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솔직히 코쿠시보가 괴물의 모습으로 계속 날뛰었다면 더 힘을 소모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예상대로 요리치 얘기를 꺼내니까 알아서 자멸해주니 개꿀이라고 안도했습니다. 그 시점 갑자기 무한성의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곳곳이 무너지며 온갖 자해들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그 모습을 보고 오, 타마요씨가 성공했나 보구나 라며 기뻐했죠. 종타쿠는 미리 타마요에게 코쿠시보까지 처치한 시점에 무한성을 조종하는 나키메를 없애 무한성을 무너지게 만들어 달라고 미션을 줬고, 타마요는 이토록 무잔을 죽이기 위해 열심히 해주는 천재 소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나키메를 붙잡아 파괴시켰습니다. 무잔은 무한성이 무너지자 이런 무능한 것들 뭐하고 있는 거냐 라며 화를 냈는데 그때 네코는 무잔을 향해 떨어지는 자재들의 폭혈을 옮겨붙게 했죠. 그러자 마치 불탄 운석처럼 무잔에게 폭혈의 비가 내렸고 무잔은 그 공격들을 촉수로 막았지만 너무나도 큰 규모의 폭혈 공격에 몸 곳곳이 다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들은 이러다가 우리도 전부 불타 죽는 거 아니냐고 놀랐지만 종타쿠는 인간에게는 네이코의 폭혈이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무한성이 모두 무너지고 사방은 네이코의 폭혈에 의한 불꽃이 가득해졌는데 주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뜨겁지 않았고 오로지 무장에게만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종타쿠는 지금이 기회라며 주들에게 모두 주변에 있는 폭혈의 불꽃에 일륜도를 달군 후에 무잔을 공격하라고 했죠. 종타쿠는 귀멸의 칼날 세계 안에서 3대 버프라고 알려져 있는 반점, 내비친 세계, 속도 중 무잔을 상대하려면 속도가 꼭 필요했는데 무잔의 재생력을 방해하는 것은 네이코의 폭혈도 같은 효과이니 그 폭혈로 일륜도를 달군 후 공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먼저 헤어업으로 뛰어들어 무잔을 공격했는데 무잔은 메인 곳에서 네이코의 폭혈에 담긴 열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곳이 재생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의 종타쿠는 모두 힘을 빌려달라고 지금 말고는 무잔을 퇴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귀할 때 막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다같이 무잔에게 덤벼들어 공격을 했죠. 무잔은 예상치 못한 고통에 촉수를 허우적거리며 주들의 접근을 막았지만 이미 사기는 귀살대로 넘어간 상태. 주들은 각자 낼 수 있는 최강의 기술로 무잔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네이코 역시 빠르게 뛰어들어 무잔의 온몸을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코의 기억에 남아있던 무잔의 모습, 밤중에 찾아와 자신의 가족들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오빠인 탄지로의 귀걸이를 보며 재수없다며 손톱으로 베어버렸던 것. 탄지로는 죽어가며 자신의 귀걸이를 레이코에게 쥐어주며 제발 레이코 너만이라도 살아남으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죠. 레이코가 가지고 있던 탄지로의 귀걸이, 요리치가 카마도 가문에게 남겼던 그 귀걸이는 갑자기 스르르 발화하기 시작했고 레이코는 마치 요리치가 깃든 듯 압도적인 움직임, 마치 헤어업의 움직임으로 무잔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종타쿠 역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모든 힘을 짜내 헤어업 14명을 사용해 무잔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주들은 그 두 명의 압도적인 헤어업 공격에 잠시 물러나게 되었고 두 명의 천재소년 소녀가 무잔을 짓이기고 있는 광경에 그저 감탄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무자는 이전에 자신을 베어버려 굴욕을 줬던 그 천재검사 요리치가 어째서 떠오르는 거냐며 그저 공포에 휩싸였고 종타쿠와 네이코의 공격이 합쳐져 마치 요리치가 헤어업으로 베어버리는 환상이 보이게 되었죠. 그렇게 네이코와 종타쿠는 부하지경으로 무잔의 온몸을 불태우고 베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무잔의 세포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무잔은 그의 결국 모든 에너지를 잃어 소멸하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의 몸에서 방금까지 강하게 느껴졌던 타오르는 힘이 서서히 사라져감을 알았죠. 그리고 네이코 역시 방금까지 주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폭혈의 불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아무래도 이건 요리치의 염원이 이어져 나온 것, 요리치의 힘이 나눠져 무이치로와 네이코의 몸속에 머물렀던 것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주들은 그의 모두 달려와 네이코와 종타쿠를 안아줬고 너희 덕분에 우리의 원수인 무잔을 처치하게 되었다며 정말 너희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칭찬했죠. 그의 종타쿠는 하하 그냥 운이 좋아 능력이 잠깐 발현이 되었던 것뿐 레이코와 저 둘 다 진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종타쿠는 천재의 삶이나 보통의 삶이나 사실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깨달아 결국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닌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란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버린 순간 종타쿠는 뭔가 몽롱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이후에 온 타마요가 이제 무잔도 대체했으니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만 하면 된다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타쿠는 잠깐만 이제 내가 지금껏 빌드해놓은 인간이 된 네이코와 알콩달콩한 일만 남았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라며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러다 종타쿠의 영혼이 무이치로의 몸속에 뿅 하고 튕겨 나가버렸고 네이코가 무이치로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는 걸 멀찍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타쿠는 잠깐 나 아직 철 안 들었어 천재가 좋아 라고 하며 다시 무이치로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저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서서히 나른한 기분이 들더니 종타쿠네 집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종타쿠는 역시 나에게 애니 캐릭터와의 해피엔딩은 무잔 퇴치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건가? 라고 굴적이었고 그래도 나 대신 무이치로가 그 세상에서 네이코와 이어질 테니 그것만으로 팬으로서 만족해야겠다며 덤덤히 생각하다가 에이씨 천재에다가 네이코까지 무이치로 개부럽네 라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이시로 빙의 시리즈도 끝나게 되었는데 역시 종타쿠의 캐릭터 빙의 시리즈는 엔딩에서 종타쿠가 고통을 받아야 제맛인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넣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